가족은 멀리 있던 게 아니었다. 내가 너무 바빴을 뿐이었다. 이 짧은 문장은 많은 퇴직자들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린다. 직장 생활에 매몰돼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온 시간 끝에 비로소 멈춰서게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닫는다. 아이들의 성장, 배우자의 웃음, 부모님의 주름진 손 모두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들리지 않았으며 느끼지 못했다. 일터에서의 역할과 책임, 성과와 평가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당연하게 여긴 채 살아왔다. 그러나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야 그 당연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아차린다. 가족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그저 우리가 바빴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다시 삶의 중심을 되찾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낸 가족의 진짜 의미를 되짚어본다. 첫 번째 사례는 66세의 전직 대기업 기획부장 이종필 씨의 이야기다. 그는 늘 가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주말도 반납하며 일에 매달렸다. 집보다 사무실이 익숙했고 아이들의 생일조차 회의 때문에 챙기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하루아침에 명함이 사라지고 부서를 지휘하던 리더가 아닌 퇴직자가 된 순간 그는 깊은 허무함과 고립감을 느꼈다. 식탁에서 침묵으로 마주한 가족들, 대화 주제를 찾지 못하는 자신에게서 그는 낯설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건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이제 좀 가족이랑 살아봐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조금씩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녀와 함께 동화책을 읽고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며 잊고 지냈던 함께함의 온기를 되찾았다. 이 씨는 말했다. 내가 직장에서 이룬 건 일시적이었지만 가족은 평생이었다. 두 번째는 62세 교직에서 은퇴한 이은혜 씨의 이야기다. 평생을 고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그는 학생들에게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선생님이었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특히 외동딸과의 관계는 늘 써먹했다. 사춘기 시절 딸이 보낸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엄마는 항상 학생들만 챙긴다는 서운함을 딸은 품고 있었다. 은퇴 후 그는 딸과 가까워지고 싶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차갑게 말했다. 지금 와서 왜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딸이 좋아했던 요리를 배우며 집에 초대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딸의 마음도 열렸다. 지금은 외손주와도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딸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내 엄마 같아요. 그는 그 말을 들은 날을 은퇴 후 가장 행복한 날로 꼽는다. 세 번째는 70세 자영업자 출신 김성태 씨의 사례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삶을 30년 넘게 이어왔다.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아내에게는 늘 나중에 여행 가자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식당을 접고 은퇴한 그는 처음으로 집에 머무는 남편이 되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대화는 겉돌기 일쑤였고 아내와는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도 많았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부부 댄스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 내어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망설이던 아내는 처음으로 웃으며 그럼 같이 가볼까? 라고 답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마치 연애하듯 다시 가까워졌고 부부 사이의 벽도 허물어졌다. 그는 말했다. 돈 벌기 위해 가족을 외면했던 내가 이제야 진짜 가장이 된 것 같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된다. 평생을 바쁘게 달려온 우리는 가족은 늘 곁에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쌓인 시간만큼의 거리와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으며 관계의 회복에는 진심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정서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진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특히 가족은 인생 후반전에 가장 든든한 자산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울타리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가족과의 식사, 대화, 여행, 사소한 일상의 공유가 은퇴 후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은퇴자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내가 퇴직하면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실행으로 옮겨져야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가능하다.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배우자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일, 부모님의 병원을 함께 가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놓친 시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된다.
가족은 늘 거기 있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멀리 있었다. 이제는 그 거리를 좁혀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것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이다.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역할 중심의 삶을 살아온 개인이 다시 인간 본연의 관계로 회귀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터에서의 지위, 성과, 책임은 퇴직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더욱이 그 존재는 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다만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관계의 복원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함께 살았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고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은 단순한 대화나 식사 이상의 정서적 작업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중장년 남성들은 그동안 가족을 위한 헌신을 경제적 책임으로만 환원시켜왔고 감정적 소통이나 관계의 유지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이러한 습관은 퇴직 후 그대로 남아있고 관계의 단절을 더 깊게 만든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은퇴 후 가족과의 재접속을 단순한 개인의 감정적 숙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족은 단순한 정서적 공동체가 아니다. 은퇴 이후 삶의 회복 탄력성과 직결된 정서적 안전망이며 정신 건강 유지의 핵심 기반이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외로움이나 무기력감, 우울증에 덜 노출되며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반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은퇴 이후 삶은 빠르게 붕괴할 수 있다. 특히 혼자 남겨진 노년의 남성들이 겪는 극단적인 고립은 단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단절을 회복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계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다. 오랫동안 기능 중심의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감정적 유대로 보지 않고 실용적 소통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자녀와의 대화가 진로나 취업 같은 정보 중심의 내용에만 머물고 아내와의 대화 역시 생활비나 가사 분담 같은 기능적 문제로 축소된다. 이러한 소통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관계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감정 공유가 없는 관계는 오랜 시간 함께 있어도 정서적 친밀감을 만들지 못한다. 은퇴 후에는 반드시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나누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관계란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억지로 만들어낸 시간은 오히려 피로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순간의 밀도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상황은 오히려 거리를 더 벌릴 수 있다. 반대로 짧은 산책, 한 끼의 식사, 한 편의 영화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관계 회복에 훨씬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기대의 조절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자신이 가족에게 당연히 환영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가족들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 없이 자신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 왔고 갑자기 모든 일상에 함께하려는 시도는 때로 혼란을 초래한다. 가족은 반가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낯선 침입자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억지로 가까워지려는 노력보다는 기다림이다. 관계는 시간을 통해 다시 자라나야 하며 억지로 당기려 하면 오히려 끊어질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의 감정에 집중하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접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로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터에서는 성과로 존재가 증명되었지만 가족 안에서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말없이 거실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아침밥을 같이 먹는 것,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는 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장면들이 관계의 회복을 이뤄내는 실마리가 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았다. 가족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관계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관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퇴직자 대상 감정 소통 훈련, 중장년 커뮤니티 강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은퇴 이후 관계 단절이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은퇴는 개인의 일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일이며 가족은 그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우리는 이제 관계없는 성공보다 관계 속의 평온을 추구할 시점에 와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말 한마디, 식사 한 끼 함께 걷는 저녁길이 바로 그 평온의 시작이다. 은퇴자는 더 이상 경제적 성과의 주체가 아닐 수 있지만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던 가족과 다시 손을 맞잡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우리가 마주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자 가장 따뜻한 기회다.